자, 휴림 로봇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넥스트 퀀텀 민 실장입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많은 이 이슈들과 함께 이 시장 전반적으로 좀 강한 하락을 유도를 하면서 걱정스럽게 좀 한 주를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근데 다행이라고 말하면 다행이겠지만 오늘은 시장이 시작을 하자마자 이 반도체 업종들 위주로 좋은 상승 흐름 만들어가면서 어느 정도는 이 빠졌던 시장을 방어해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렇다 할 좋은 모습은 못 보여준 상태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이 자리에서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과 동시에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실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이 종목 그리고 이 시장 전반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알찬 영상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좀 집중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인 시작 전에 제가 또 힘내가지고 매일매일 이런 영상 제작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 채널에다가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함께 시간 좀 있으신 분은 댓글로 우리 휴림 로봇 화이팅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코스피 시장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슈, 특히나 이 기대감과 또한 시장의 이 불확실성이 한가운데서 좀 섞이는 상황에서 향후 나와줄 차트가 올라가야 될지 내려가야 될지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이 휴림 로봇의 모멘텀은 개별주의 재료라던가 실적이나 호재 이런 것보다는 이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따라가는 추세고,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면 로봇이라는 테마 자체가 지금 AI 산업 사이클에 올라타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이클에 좀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단기적인 흐름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지금 이 시장 속에서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당연하게도 이틀 뒤에 찾아올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겠죠. 자, 지난주 목요일 이때부터 나스닥이 폭락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나요? 첫 번째로 금리 동결에 대한 걱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이 키옥시아의 가이던스 미제시, 즉 실적 방향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시를 안 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고,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요, 지금 휴림 로봇은 당연하고 시장 자체가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 시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대감이 실제로 이 AI 산업에서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냐, 이게 지금 제일 큰 걱정거리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 지금 AI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섹터에 속한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잡냐가 굉장히 좀 중요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 반도체 섹터는 물론이고 지금 시장 전반을 여기까지 끌어올리게 만든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엔비디아의 곧이어 다가올 3분기 실적 발표와 그리고 그 이후에 제시할 이 시장 전체적인 방향성, 즉 가이던스, 이게 지금 올해 한 남은 2달 정도의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상 내일 모레 있을 이 발표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이 자리에서 무너지냐 아니면 다시 한번 힘을 받아서 올라가나가 결정된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발표 결과가 어떨 것 같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히 너무나도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이게 엔비디아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인데,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이틀 뒤에 있을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브리핑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내용부터 보시면 2분기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무려 56% 매출이 상승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아래 이번에 발표하게 될 이 3분기 전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었죠. 내려가는 과정에서 하나씩 좀 짚어드리자면, 지금 엔비디아가 메인으로 밀고 있는 이 블랙웰, 이 칩 같은 경우에 굉장히 획기적인 세대적 도약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 실질적인 수치로 따지면 한 17%씩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아래로 내리면 지금 굉장히 핫한 이 AI 데이터 센터 분야에 대해서도 동기 전년 대비 56%씩 이익이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 전망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앞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 봤을 때는 이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혔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 말고는 사실상 큰 걱정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2분기 때 작성한 3분기 전망에 대해서 제일 첫 줄에서부터 엔비디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번 분기 전망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은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엔비디아는 이미 2분기 때부터 중국 수출에 대한 매출은 아예 지금 배제를 해놓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인구수도 많고 좀 크다 보니까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혔다, 이러면은 매출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올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상 옛날부터 이 엔비디아의 매출에 중국은 그다지 막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왜냐? 중국 수출이 뭐 이번 년도 들어가지고 갑자기 막힌 게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칩들은 여기 적혀있듯이 H2, 이게 뭐냐면 저가형 모델들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옛날부터 이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메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H100, 이런 프리미엄 고가형 모델들은 애시당초 중국으로 수출을 막아놓은 그런 상황이었고,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중국이라는 시장을 아예 버리긴 아까우니까 뭐 저가형이라도 한번 개발해서 팔아보면 어때, 이래가지고 H100에서 기능들을 빼고 버전을 낮춰가지고 싼 가격에 이런 모델들만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것마저 막혀버리면서 엔비디아는 이미 본인들의 실적을 측정을 할 때 아예 중국 시장 자체를 배제를 해버리고 지금 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지난 2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이때 당시부터 지금 배제를 하고 가고 있던 문제를 이제 와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뭐 실적 부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좀 봤을 때 이 전체적인 증권 시장 자체가 뭐 하나 건덕지가 잡히면 이걸 자꾸 큰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락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지금 그런 행동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선동되지 않으시기에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뭐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몇 년 동안 몇십 배가 올랐는데 지금 막 잘 올라오는 과정에서 중국 얘기하는 사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AI 버블이다 이래가지고 약간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이것도 문제다 저것도 문제다 이러면서 자꾸 하나씩 하락의 이유를 찾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이 시장이 아직까지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버블에서 계속해서 그래왔지만 진짜 찐 고점일 때는 다들 진짜 더 간다 더 간다만 외치지 이런 하락의 이유를 찾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요즘 이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죠. AI 칩 감가상각 이슈.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영화 빅쇼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건데, 이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불리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죠. 자,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온 이슈인데 이게 뭐 생각보다 막 심각한 문제다 이러면서 또 시장 하락의 크나큰 이유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만 자세하게 알게 되시면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좀 단편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감가상각의 핵심 논란이 뭔가요? 지금 현재 이 시장을 주도하는 AI 산업, 이 AI 산업을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GPU를 요즘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회계 장부를 쓸 때 이 GPU에 대한 감가상각을 축소해서 기입을 해서 기업들의 장기적인 이익률을 부풀리고 있다, 이런 논란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제가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기업이 AI 산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2025년에 GPU를 1,000억 원어치 설비로 구입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2025년에 이 구입을 했으니까 실질적인 현금 지출은 있지만 이거를 바로 비용 처리로 내보내진 않아요. 자, 그럼 이 비용 처리를 언제 하냐? 이 2025년에 구입을 하고 실제로 이 GPU들이 2026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했을 때 이때 가동이 딱 될 때 내용연수라는 걸 설정을 해서 천천히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연수가 뭐냐면 그냥 기업들이 뭐 GPU를 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장비를 5년 동안 쓰고 교체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연도를 정해놓고 이 연도에 맞게끔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00억 원짜리 장비를 5년간 지금 사용으로 잡았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면은 뭐 연에 마이너스 한 20% 금액으로는 200억씩 해가지고 매년 200억씩을 감가로 책정을 하고 5년에 나눠가지고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해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실질적인 이 반도체 장비의 사이클이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도 3년에 1,000억이면 뭐 1년에 막 330억 이렇게 나오니까 단기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내용 연수를 5년으로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아니 너네 실제 사용기간은 3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왜 길게 잡아가지고 비용이 뭐 덜 나가는 것처럼 꾸미냐,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건데,
아니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지금 구매를 해놓고 3년에 나눠서 내든 5년에 나눠서 내든 어차피 기업의 부담인 거는 사실이고, 이게 뭐 나눠서 낸다고 해가지고 낼 돈이 사라지나요? 이러한 문제를 뭐 저희가 제기를 하는 건 기업의 자발적인 재무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떠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내용연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장부상 재무적인 감가입니다. 이게 실제로 GPU의 가격이 매년 20%씩 하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쉽게 예를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신차로 해가지고 1억짜리 벤츠를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1년에 이렇게 잘 타고 다니면 실제로 뭐 20% 정도의 감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죠. 그렇게 줄어들다가 어느 정도 적정선에 달하게 되면은 이 벤츠라는 차량의 기본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감가가 안 나오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차를 뭐 1억에 사가지고 5년을 타고 나서 신형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슬슬 바꿀 때가 되었다, 이래가지고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남아있는 차를 폐차를 할 건 아니잖아요. 중고시장에 판매를 하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3천만 원은 받게 될 겁니다. 이 논리가 GPU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지금 AI 산업의 이 전반적인 성장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고 업데이트도 빨리빨리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이 설비 교체 시기가 조금 당겨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회계장부에 올라가는 대로 진짜 매년 따박따박 20%씩 감가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3년 뒤에 교체를 하게 된다고 해도 그럼 이때 남은 장비는 버립니까? 당연히 다른 곳에 판매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걸 누가 사가냐? 현 지금 AI 산업의 후발주자로 들어오는 기업들이나 비교적 메인 산업보다는 최신 모델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생산업군에서 충분히 이 수요는 충당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마이클 버리가 쏠린 감가상각 논란이 너무 지금 단편적인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하락의 핑계를 찾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주의를 하고 걸러서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논란을 시작했던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왔던 거 아시죠? 이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는데 이때 당시에 미국 시장에다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쇼피팅을 성공을 해가지고 이때 수익을 굉장히 크게 내면서 유명해졌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2008년에 큰 돈을 벌고 난 이후에도 이때 당시에 짜릿함을 못 잊으셨는지 뭔지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쇼배팅을 하는 투자자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엔비디아 숏 잡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이후에도 그 사람이 지금 숏으로 계속 돈을 벌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 2008년도 이후에 마이클 버리가 숏배팅으로 인해가지고 거의 뭐 제대로 된 성과를 거뒀던 적이 없어요. 그쵸? 맨날 내려간다 내려간다 이것만 지금 주구장창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하락의 이유를 찾자고 하면 너무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아직도 조금의 불안감이 남아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명쾌하게 여러분들의 불안을 좀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이 시장에 지금 불확실성을 주고 있는 요소들, 요거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는 요소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AI 버블론 그리고 금리 동결. 이 AI 버블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감가상각 논란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금리 문제에 대해서 이거 제가 오늘 명확한 맥을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 12월에 금리 발표 있는데 그때 금리가 동결되면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당연하죠. 금리가 동결되면 돈의 유동성 공급이 막히고, 유동성 공급이 막히면 시장이 침체로 들어간다. 이거는 당연한 사실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동결 가능성이 뭐 50% 정도 되다 보니까 걱정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조금 달라진다고 봅니다. 자, 연준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금리 동결이라는 스탠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연준에서 지금 왜 금리 동결을 주장하고 있죠? 바로 미국 시장 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문제여갖고 인플레 잡아야 된다고 금리 동결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번에 이 12월에 진짜 금리 동결을 단행을 했을 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은 잡히겠지만 시장의 악순환의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왜냐? 자, 12월에 금리를 안 내리고 동결을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동결로 인해서 제일 먼저 유동성 공급이 막힙니다. 유동성 공급이 막히면 가장 먼저 증시가 직격탄을 입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창 분위기 좋은 증권시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 사람들 대부분 주식하는데 이 사람들의 돈이 말라버리니까 미국 전반에 소비심리가 침체가 돼요. 자, 이 소비심리 침체가 길어지다 보면은 경기에 전반적인 둔화가 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기 둔화까지 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경기 둔화가 또다시 인플레이션까지 이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악순환을 한번 쭉 겪고 나서 내년 초까지 인플레이션 계속 심화되잖아요? 그럼 연준은 어떡하죠? 이렇게 되면은 내년 2월에 금리 발표 있는데 이때는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 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월이나 2월이나 어차피 이 두 번의 시점 안에는 지금 무조건 한 번은 내려줘야 되는 게 이 미국의 내부 상황인데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도 이 지금 상황을 모르질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굳이 어려운 길로 돌아가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주식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좀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연준이 금리 동결을 카드로 꺼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일종의 경고를 좀 준 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하자면은 지금 뭐 우리의 휴림 로봇이나 뭐 삼성전자 뭐 다른 뭐 우량주들 다 할 거 없이 AI 산업 기반으로 올라온 이 시장에 대해서 뭐 개인 투자자들이 볼 때도 지금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나도 과열이 돼 있고 현 시점이 고점이 아닐까? 이런 불안감들이 자꾸 앞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이슈 하나도 크게 반응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으로 하락의 이유를 자꾸 찾아내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번에 약간의 조정 있기 전에 이렇게 강하게 끌고 왔던 상승 모멘텀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회수하려면 최소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려요.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대로 막 여기서 이렇게 직각으로 못 내려꽂습니다. 내 말은 이 자리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는 맞지만 지금 시장 전반의 상승 모멘텀은 살아있는 중이고 휴림 로봇도 당연히 똑같이 앞으로 좋은 2차 파동 만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앞으로 지난 이때와는 조금은 다를 거예요.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건 맞지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자꾸 하락의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난 몇 달보다는 조금은 강한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그동안은 다른 좀 힘든 싸움을 하게 되실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제대로 알고 대응을 하시면 이때보다 수익률이 더 높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 말씀드린 대로 주식이라는 게 원래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처럼 이슈가 많은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낙폭이 굉장히 좀 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여기서 이 자리 쫄지 말고 한번 기회로 잡아 나가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차트에서 제가 제시한 이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과 확실한 수급 분석 바탕으로 저점에서 매집, 고점에서 분할 매도 조금만 이렇게 상세하게 대응을 해주시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휴림 로봇 매도하셨을 때 수익률 앞자리 적어도 3자리는 바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야, 지금 너는 막 이거 계속 잘 올라가는 종목을 왜 팔을 해? 지금 뭐 지지선 다 깨진 것 같은데 계속 떨어지는데 왜 사래? 말만 들어보면 미친놈 같기도 합니다.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만큼 돈 되는 매매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걸 반대로 하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드려볼까요? TV를 틀고 뉴스를 보니까 코스피가 4,200을 돌파했대요. 다음 달에 5천 간다 6천 간다 하고 회사에서 막 동료들이 막 로봇주로 돈 벌었다 원전주로 돈 벌었다 막 난리가 나니까 지금이라도 늦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냥 풀매수 때려버립니다. 근데 뭣도 모르고 그냥 좋다 해가지고 샀는데 이게 생각이랑은 다르게 자꾸 내려가니까 유튜브를 찾아보게 되고 유튜브를 찾아보다 보면은 AI 버블이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하다. 곧 있으면은 버블이 붕괴가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겁져버리니까 이 자리에서 겁내고 다 팔아버려요. 진짜 지금 장이 초보 투자자분들이 진짜 딱 뇌동매매, 이 투매하시기 딱 좋은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시지 않도록 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영상에서 타점을 잡고 신호를 드려도 지금처럼 단기 대응이 중요한 때 여러분들이 막 영상 올라간 지 2-3시간 뒤에 보고 매매하시면 타점보다 많이 다른 상태로 진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번 달부터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 모든 내용 다이렉트로 싹 다 전달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매수 타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매도 타점. 제가 그냥 이거 심플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직접 전송 드릴 거고요. 이 문자 어떻게 받아보시냐? 제가 지금 화면 상단에다가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 드릴 건데요. 010-2134-6111. 번호도 굉장히 쉬운데 이게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냐? 우리 휴림 로봇의 로봇 그냥 딱 이렇게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전부 다 우리 구독자님들이라고 저장을 좀 해놓고 매 매매 타점마다 문자 직접 보내드릴 거고요. 이 문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체 문자로 일괄로 전송을 드리는 거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일일이 답장을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나중에 수익 좀 잘 보시고 나서 고맙다고 기프티콘, 커피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정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그동안 이거 진짜 많이 받았는데 처음엔 막 감사한 마음에 사용도 좀 하고 하다가 갈수록 막 쌓여가는 것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또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신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정중하게 제가 거절을 하고 여러분들의 감사한 그 마음만 좀 받아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뭐 이렇게 상세하게 대응 도와주는데 돈은 안 받냐? 제가 뭐 따로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제가 진행을 좀 해드리고 있지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저희 채널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함께 시간 좀 있으신 분은 댓글로 휴림러버 화이팅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남기고 싶은 말씀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이런 거를 도와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영상이 필요할 수도 있는 저희 휴림로봇 주주 한 분에게라도 더 이 영상이 좀 전달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 번씩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문자 보내달라고 하면은 간혹 그런 식으로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주식을 잘하면은 너 혼자 다 헤쳐먹지 왜 남들 알려주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한테는 제가 그냥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이 주식 투자라는 걸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감정이 뭔지 아세요? 진짜로 나를 비롯해서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외롭게 투자하는구나. 이 감정이 제일 컸습니다. 물론 우리 주식이라는 게 원래 혼자 하는 거고 각자 도생이고 다 맞는 말은 맞는데 우리 개인은 누굴 상대하죠? 바로 외인, 기관.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는 큰 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들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움직여서 돈을 벌어가는데 우리 개인은 문자 그대로 개인이니까 이 외인이나 기관보다 정보도 모자란 상태로 맨날 혼자서 고군분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진짜 주식 처음 할 때 이 기본적인 구조 하나를 몰라가지고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까먹었어요. 제가 뭐 공개된 공간에서 부끄러워서 얼마라고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유튜브를 봐도 이렇게 타점 영상, 강의 영상 이런 것도 없었고 제가 궁금하다고 해서 주식이나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선생이나 멘토도 없었습니다. 그냥 진짜 속된 말로 수업료 진짜 비싸게 내가면서 제 피 같은 돈 잃어가면서 배웠던 지식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뭐 저로 인해 벼락부자가 될 순 없어도 진짜 그냥 매매하시는데 5% 10% 더 벌어가시고 그리고 손실 입으신 분은 복구 좀 하시고 이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힘닿는 데까지는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뭐 휴림 혹은 로봇 이런 식으로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맨날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모두 같이 단합을 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끼리는 서로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돕고 다양한 관점도 공유를 하기 위해서 동료로서 한번 같이 가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니까 같이 한번 가보실 분들은 고민 마시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빠르고 더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